내부 회계 관리 제도 쪽으로는 2003년도부터 실무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또 어떤 형태로든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많이들 알고 계시듯 2017년도에 관련한 개념 체계나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새롭게 정립이 되고, 또 외관법의 법적 강제력을 좀 더 강화시켜서 2018년도부터 운영이 됐으니까 한 7년 정도 운영이 됐다 보면 맞겠네요.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2001년도 이제 미국의 대규모의 이제 회계 분식 사태, 엔런이나 월드컵 사태에 근간이 돼서 사비너 옥슬리 액트를 통해 갖고 이제 미국 상장 기업에 적용됐던 내부 통제 제도를 한국에 이제 맞게끔 갖고 온 게 요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될 테고요. 그 와중에 시점으로 본다면 지금 2022년도 굉장히 많은 요 내부 통제 또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관련한 사회적 요구 사항과 또는 법적인 강제 사항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제 회계사 전체 업력 중에 많은 부분이 요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쪽에 대한 컨설팅과 또는 뭐 박사 과정까지도 그쪽 분야를 했으니까요. 전문가로서 한 25년을 보냈는데, 지금 현재 2025년도 이후부터 해갖고 이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명실상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기업에서 내부 통제 제도를 좀 건전하게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회적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책을 보시면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말 그대로 내부 회계 관리 제도와 관련한 제방 규정이나 법률 또는 해설에 대한 내용이 다 망라가 됐다 생각하면 맞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 책이 시중에 있는데, 저도 책 작업을 할까 그러다가 이제 좀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3일 인포마에 나온 요 책이 좀 가장 오래됐고요. 나름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매년 개정판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요 내부 회계 제도를 관리 제도를 공부하시고 좀 실무적으로 적용하시겠다 그러면은 레퍼런스 북으로는 훌륭할 수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혼자서 공부하신다 그러면 너무 책에 뭔가요 분량이 많아 갖고요, 정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경우가 돼서, 기왕에 공박으로 이제 마음을 먹으셨던 분이시라면 요 16시간 제가 강의 드리는 내용에 근간해 갖고 내용을 충분하게 좀 숙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실무를 적용하시면서 어떤 분야에 어떤 내용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뭐 요 책에 있는 레퍼런스를 쫓아서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크게 본다면 2024년도 매년 한 번씩 이렇게 강의를 드리고 있는데, 대비해서 크게 바뀐 내용은 올해는 없습니다. 다만 운영 실태 보고서에 이제 부정과 관련한 통제 내용들, 또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를 별첨으로 붙이기로 한 게 이제 2025년도부터입니다. 물론 자산 규모별로 해갖고 요청사항이 다를 수가 있는 경우가 될 텐데, 그 부정 통제에 대한 구체적 서술, 운영 실태 보고서에 담는 것 이외에는 나머지 것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신다면 좀 이번 강의 때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야 될 부분이겠죠. 2025년 개정증보판 서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넘버가 없는데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한 두 가지 정도가 이 책에 개정판으로 해서 매년 개정하고 있고 매년 강의를 드리는 입장에서 작년에도 공부하셨고 작년판을 갖고 있으시다 그러면 비교해서 보실 수 있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개정증보판 서문 맨 앞장에 보시면은 두 가지가 이제 올해부터 해갖고 해당되는 기업은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책에 좀 하이라이트를 해준다 생각한다는 경우에서 첫 번째가 운영 실태 보고서에 부침으로 자금 부정 통제에 대해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게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진행 중에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 재무 보고에 대한 왜곡이 없어야 된다. 신뢰성 있는 재무 정보의 제공이라는 회계 분식 쪽에 이제 엠포사이즈가 되어 있는 게 우리 내부 회계 관리도의 큰 특징인데, 뭐 일견 내부 통제 이렇게 생각한다면 가장 내부 통제 실패 케이스로 많이 느껴지는 건 자금 횡령 쪽이죠. 특히 상장 기업이다 그러면 임원진을 포함해 갖고 직원들까지도 자금을 횡령하고 유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내부 통제 위크니스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큽니다. 그래서 자금 부정 통제 당연히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태까지는 최종 결과 보고서인 운영 실태 보고서 A4지 한 2장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별도의 이제 서술한 내용이 없었는데 그 부분을 아예 붙임으로 각각의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제 서술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이제 규정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집니다. 그 와중에 두 번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되네요. 그래서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재무 보고의 신뢰성, 재무 정보 보고의 공시의 뭔가요? 투명성을 강조한 시스템이고 규정이 될 수 있는 경우인데, 어떻게 본다면 자금 부정은 조금은 다른 파트나 다름이 없어요. 내부 통제를 통해서 구현해야 될 건 맞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준 삼고 있는 개념 체계나 이쪽에서는 많은 세부적인 부정 방지 또는 예방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새롭게 이제 그런 구체적인 공시사항의 요구사항이 필요하다 보는 경우에서 국제 부정 방지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정을 방지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 프레임워크 같은 거를 이제 개발해서 많이 알려주고 있는 경우가 될 텐데, 또 국제 내부감사인 협회도 마찬가지고요. 그쪽에서 이제 부정을 예방하거나 적발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어떻게 본다면 이제 운영 실태 보고서에 이제 부정 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 과정 중에 우린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부정을 예방하고 적시에 적발하는 통제 절차를 갖고 있다 알려져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새로운 공부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2025년도에 개정판엔 그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전체적인 프레임은 올해 크게 바뀐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페이지 넘버로 본다면 5페이지에 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체 별청까지 포함한다면 책이 한 1200페이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1151페이지 정도 되네요. 16시간 동안 1151페이지에 있는 책의 내용을 다 설명드린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겠고요. 대비해선 강의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텍스트 참고용으로 레퍼런스로 볼 수 있는 내용들도 크기 때문에 전체 1151페이지 챕터로 본다면 11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강의 중에는 7장까지 강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보시면 일단 어느 책이든 똑같은 뭔가요? 서론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간혹 그 간간히 지금 앞서 얘기 드렸던 경우 마냥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또는 내부 통제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잡는 챕터로서 한번 들어가며 해갖고 1장이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첫 시간 1장의 내용을 한번 볼 수 있으면 되겠죠. 2장부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될 텐데 우리가 제목으로 되어 있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뭐냐, 관련한 뭔가요? 기준과 모범 기준 또는 뭔가요? 개념체계가 뭐며 해당되는 법률, 가장 대표적인 한국 내에선 외감법이 되겠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서 뭔가요? 8조 시행령의 구조에 있는 법적 규정들 또는 개념 체계 또는 모범 기준에서 얘기하는 전체 프레임워크를
잡고자 하는 부분으로 2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3장부터는 이 책의 제목이자 그쪽에 좀 조안할 수 있으면 좋을 수 있는 경우가 1장, 2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개념 또는 이론이라고 볼 때 그걸 어떻게 실무상 애뉴얼리하게 연간 한 번씩은 해야 되는 법적 규정이니까요. 할지에 대한 순서, 실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 기업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통상 상반기 5월 달이나 또는 하반기 들어가서 7, 8월 달 정도에 이제 연간 우리 내부 회계 관리 제도와 관련한 적정한 평가 보고서가 나올 수 있게끔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서를 만드실 텐데 그 계획을 잡는 걸 통상 스코핑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회계 관리도에 대해서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음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어느 분야, 어느 부문을 대상으로 할지, 어떤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할지 이런 것에 대한 플래닝 과정이 3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테고요. 실무적으로 운영하셨다면 어떤 업무든 똑같을 것 같아요. 최종 결과 보고서는 거의 서머라이즈가 되는 경우가 될 텐데 운영실태 보고서,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 A4지 한두 장으로 끝날 겁니다. 그거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더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될 테고요. 관련해 갖고 준비를 계획을 제대로 못했다면 결과가 정확하게 안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준비의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될 부분이겠고 또 마찬가지 경우가 되겠죠. 관련된 조서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대다수 강의 듣는 분들은 이제 2장에서 설명을 드릴 부분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뭔가요? 모든 상장사가 대상도 아니죠. 자산 규모에 따라서 직전 연도에요. 감사를 받아야 되는 1천억 이상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는 그 조서들이 면밀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외부 감사인 통한 감사 과정에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이 된다 이런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경우니까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검토하는 과정 이제 한 11월 달 또는 10월 달 정도의 중간 감사 과정에서 내부 회계 관리에 대한 1차적인 감사를 수행합니다. 그때 많이 보는 게 이 플래닝이요. 계획이 잘 이루어져서 연말 기준으로 적정한 운영 실태 보고서와 운영 실태 평가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검토하는 경우여서 아마도 실무에서 많이 준비하고 계실 거고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을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는 많지 않아도 이 플래닝 과정 요걸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거로 보여지네요. 자, 플래닝이 됐으면 이제 잘 구축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통상 내부 관리 쪽으로는 디자인 앤 임플리멘테이션 또는 디자인 앤 펑셔닝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영어 표현 쓰는 경우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내부 관리도 모범 기준이나 또는 뭔가요? 개념 체계가 다 삭스 보고서의 근거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연대하실 때에도 뒤에 이제 텍스트가 별첨으로 되어 있긴 하더라도 뭔가요? 삭스를 좀 보셔야 됩니다. 영문화되어 있는 내용을 보셔야 외려 행간을 읽을 수 있는 경우가 될 테니까요. 어쨌든 내부 회계 관리제도라는 여러 가지 절차나 규정이 잘 디자인되어 있어야 될 테고요.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얘기를 표현하고요. 추가적으로 뭔가요? 잘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규정이 있는데 규정이 안 지켜진다. 이것도 미비점이 될 수 있는 경우니까요. 자, 그 설계와 운영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어프로치는요. 4장에 있듯 엔터티 레벨과 5장에 있는 프로세스 레벨로 나누어서 어프로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름표 그대로 뭔가요? 전사 수준 통제, 내부 통제 또는 내부 회계라는 것 자체가 잘하게 규정과 절차를 만드는 경우다. 이렇게 개념 잡아본다면 구체적인 여러분의 데일리 오퍼레이션 뭔가요?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이제 일어난다 그럴 때 각각의 데일리 오퍼레이션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제점, 통제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게 다 그렇든 뭔가요? 예, 기업 전체적으로 틀리지 않게끔, 비윤리적이지 않게끔 운영하는 뭔가요? 컴퍼니 컬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기업 문화가 일단 바탕이 돼야 될 겁니다. 조직 구조가 정정해야 될 테고요. 예, 여러 가지 책임에 대한 또는 위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들이 있어야 될 테고요. 이게 굳이 본다면 전사 수준 통제라고 볼 수 있으면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 전체적인 분위기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와 또는 뭔가요?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될 부분이겠고요. 탑다운 방식으로 보면 맞겠죠. 그래서 기업 전사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데일리 오퍼레이션의 통제점이 적정하게 디자인됐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는 걸 업무 수준 통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영어 표현과 다르게 전사, 기업 전체 일정 특정 업무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한글 번역을 했고요. 영어 표현까지 본다면 의미가 있는 건 통상 이제 여러분들의 데일리한 오퍼레이션을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소소하게 하는 업무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상 경영학적으로는 테이스크, 과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인데 그거의 좀 상위 개념을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통상 경영 원론에서 표현하는 경우가 되는 경우인데 매출 프로세스 또는 메이 프로세스, 자금 프로세스, 페이롤 프로세스 이렇게 나누어서 각 프로세스별 통제점을 찾고 위험을 인식하는 방법을 채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통상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운영을 하셔서 9페이지 가시면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플래닝 과정에서 누가 평가를 할지 9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6장으로 되어 있는 유효성 평가를 하겠다는 거, 설계 평가, 그 다음에 운영 평가를 하시고요. 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평가를 해서 우리의 최종 결론은 개념 체계나 모범 기준 또는 외관법에서 요청하고 있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우리 회사의 내부 통제 제도가 사운드하다, 적정하다 이런 최종 결과를 얻기 위함인데 당연할 수 있는 건 뭔가요?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미비점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틀린 거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고요. 내부 관리도 또는 내부 통제 시스템 자체는 그걸 통한 기업의 가치 증진에 목표를 두기 있기 때문에 미비점을 찾아서 뭔가요? 나름은 프라이어리티 매겨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단순한 미비점인지 아니면 유의한 미비점인지 아니면 중요한 취약점인지를 구분해서 팔로우까지 해야 되겠다는 게 중요할 수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뭔가요? 내년도엔 더 잘할 수 있어야 될 테고 좀 긴급하고 중요하겠다 그러면은 내년까지 넘길 게 아니라 지금 즉시 그걸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평가하고 팔로우 개선 사항까지 이제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자, 10페이지에 있는 7장은요. 그 내용은 그냥 내부적인 문건으로 남겨놓는 게 아니라 많이 알고 계시듯 상장기업은 어떤가요? 결과보고서, 애니얼 레포트, 사업보고서에 다 공시하고 있죠. 관련한 내부회계 관리자 또는 대표이사 다 직접 자필 서명해 갖고요. 그래서 적정한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보고에 주체가 되는 운영실태보고서 있겠고요. 운영실태보고서로 끝나지 않죠. 기업 내 감사 또는 뭔가요? 규모에 따라서 감사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네들이 하는 역할이 경영진을 포함한 기업 전체에 대한 뭔가요? 감독 책임을 갖고 있는 경우니까요. 그네들이 이제 다시 한번 제2차 검증을 통해 갖고 평가 보고서까지 적정하게 이제 보고하시면 연간 애니얼한 애니얼한 스케줄이 끝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7장까지 내용이 1, 2장은 개념적인 내용이 될 테고요. 3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애니얼한 스케줄상에서 지금 법으로 또는 개념 체계로 또는 평가 및 보고 모범 기준으로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맞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한 65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고요. 8장은요 말씀드렸던 경우입니다. 이거 자체는 통상
지금 얘기했던, 네, 뭔가요? 외관법이나 또는, 네, 개념체계나, 예, 평가 및 보고, 모범 기준에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닌, 별도의 주제, 부정이험을 인식하고요. 그거를, 예, 조사하는 포렌식 방법에 대해서 굳이 본다면 뭔가요? 그 부패방지위원회라는 미국 내, 예, 뭔가요? 그쪽 협회를 통한, 예, 그 자료가, 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예, 요걸 운영하고 있는, 내부의 관리도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 일종의 뭔가요? 권고 지침, 네, 요 정도를 보고, 부패와 관련한, 또는 부정과 관련한, 결과 보고를 만들 수 있게끔, 예,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7장까지 내용 안에 그 부분이, 예, 뭔가요? 간략하게, 예,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 관계상 7장은, 네, 뭔가요? 강의를 드리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예, 관련된 내용을, 예, 추가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러면 8장의 내용을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2페이지 넘기시면 내부 회계 관리도 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건 뭔가요? 대다수 이제, 예,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보신다면 언제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좋은 제도니까 우리 회사가 선행적으로 적용을 하고, 네, 대비해갖고 뭔가요? 예, 공부에, 예, 날리지 베이스를 좀 넓혀야 되겠다, 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통상, 예, 뭔가요? 월급 받으면서 일할 땐 피부에 와닿아야 되죠. 예, 말씀드렸던 경우는 2017년도까지는 실제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우리나라 2003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14년 동안은 그야말로 뭔가요? 예, 사문화된, 이거 왜 해야 돼? 뭐, 감독도 제대로 안 하고, 예, 외부감사이니 감사라는 제도도 안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거의 뭔가요?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됐던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2017년도 외관법 개정을 통해서 상장회사는 감사를 받아야 된다. 대다수 이제 실무에서 뭔가요? 회계감사, 그래갖고 결산된 내용에 대한 감사를 받아보시는, 네, 수감 부서에 있다면 느껴지겠지만, 예, 간단하지가 않죠. 뭐든 뭔가요? 내가 한 일이 잘 됐는지를 이제 제3자가, 그것도 전문가가 와서, 예, 어떻게 보면 뭔가요? 갑의 포지션에서, 이거 잘못됐는지 봅시다. 자료 주세요. 쉬운 거 아닙니다. 자, 관련해갖고 2018년도부터, 예, 시행된 게 상장회사, 그 중에 뭔가요? 연차별로 해갖고 시행 시기를 좀 유예했던 경우인데 지금 현재는 다 적용이 되고 있죠. 자산 규모, 예, 1,000억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감사를 받도록 강제화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유명무실하게 뭐 그냥 법에서 요구하는 거 서류 정도 만들어 놨던 경우와 다르게 이젠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 감사는, 네, 외부 감사인에게 우리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실제 잘 됐는지, 예, 이 에비던스를 갖고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맞겠죠. 자, 그래서 감사를 수감하는 입장이라면 어떤가요? 네, 지피지기를 해야 되는 경우겠죠. 예, 기존까지 했던 경우에서, 예, 잘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뭔가요? 감사인 입장에서 볼 때 적정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게끔 감사인은 어떤 걸 주안해서 보는지를 좀 알면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예, 그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017년도 외관법 개정되고 저희 회계감사를 할 때도 뭔가요? 저희들이 지켜야 될, 회계법인 회계사가 지켜야 될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그게 감사 기준서라고 얘기하는데, 예, 1100번 기준서를 2018년도에 새롭게 제정을 했어요. 저희도 처음 하는 거니까 국내에선. 당연히 미국 기준서를 그대로 베꼈는데, 예, 그 기준서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요? 알면 좋죠. 얘기했던 경우로. 근데, 예, 뭔가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실제 요거는 뭔가요? 회계사들한테 제가 교육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스태프들한테. 예. 회계감사 나가는데, 예, 관련해서 이제 내부 회계 관리에도 감사해갖고 의견을 줘야 돼. 기준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예, 뭔가요? 내용을 알고 여기서 요청하는 것들은 다, 빠지지 말고 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가 본다면 똑같네요. 예, 재무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예, 교육을 받으시니까, 예, 재무회계를 포함한 뭔가요? 뭐 원가관리 얘기해갖고 회계학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실무적으로 적용하실 겁니다. 예, 그 와중에 회계학과 경영학과에 뭔가요? 모든,
전공 필수로 되어 있는데, 요즘 전공 선택으로 많이 돌리는 것 같아요. 많이들 안 듣는 게 회계감사라는 과목입니다. 마찬가지 경우에요. 재무회계 결산 관련한 부분도 결산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감사인이 어떻게 감사하고 어떤 걸 주관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회계감사라는 과목이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 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한 18년 정도 겸임교수를 해갔고요. 회계감사 강의라면 뭔가요? 회계학과, 경영학과 학생들이 별로 안 들어요. 강의 듣는 친구는 대다수 공인회계사 이제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그래서 알면 좋지만 그게 아니어도 강의 중에 7장까지 내용이 포함될 테니까 9장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강을 받는 입장에서 한번 내부회계지도 감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9장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장은요. 똑같은 경우네요.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자, 굳이 본다면 이건 회계 관련한 부분도 될 수 있는 경우일 텐데요. 우리가 내는 재무제표, 진즉 상장 기업은 뭔가요? 연결 재무제표가 주된 재무제표입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우리 기업이 모회사로서 한 60% 지분을 갖고 있는 B라는 기업의 자회사를 갖고 있다 그러면 경제적 실체라고 얘기하죠. 정보용자인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 A라는 기업 재무제표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B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만들어낸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를 알고자 하는 게 큰 경우이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가 가장 주된 재무제표가 돼요. 그럼 어떤 경우인가요? 그 주된 재무제표에 대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선 A라는 우리 기업, 모기업에 대한 내부 회계 관리도만 적정하면 되는 게 아닌 어떤가요? B, 자회사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도 적정해야 연결이 적정하게 될 테고 연결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연결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는 걸 별도로 챕터를 담아냈습니다. 근데 개념은 간단합니다. 우리 기업에 적용했던 1장부터 7장의 내용을 조금은 경감이 되겠죠. 통상 모기업이 규모가 더 크니까 모기업의 그 절차나 규정을 자회사에 그대로 적용해서 조금은 경감된 뭔가요? 방법을 통해 갖고 평가하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된 내용은 전혀 아닐 겁니다. 그래서 10장도 해당되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7장까지 공부한 내용의 근간에 꼭 한번 레퍼런스 하시면 되고요. 자, 11장이네요. 이것도 2017년도 개정될 땐 적용하지 않았던 부분이 한 2022년도에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겠고요. 내부 회계 관리제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내부 통제제도 부정위험 충분하게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누구든 필요하다고는 얘기해요. 근데 어떤가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힘든 거 아니겠느냐. 자, 이게 굳이 본다면 우리나라의 좀 안타까운 병폐인 것 같아요. 외려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알겠지만 대기업과 다르게 특히 상장사, 특히 코스닥 중소기업들이 이런 내부 통제에 미비점을 해갖고 횡령, 회계분식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엔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경감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외관법 개정하고 개념책 새롭게 만들 때 예전에 있었어요. 2003년에 만들어냈던 모범 기준에는 중소기업 특례가 있어갖고 이건 안 해도 돼 이렇게 했던 부분을 2017년도에 새롭게 외관법 개정 개념책에 새롭게 만들면서 중소기업 특례 없앴다가 정치적인 문제겠죠. 이제 뭔가요? 선거 때 되고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중화를 통해 갖고 중소기업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또 중소기업 내부회계 관리제도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적용했는데 굳이 본다면 뭔가요? 5천억이죠. 지금 기준점도 높아져갖고 직전 연도 5천억 미만이 되는 기업은 이제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1장부터 7장까지 원칙적인 내용에 대비해서 한두 가지 생략해도 된다. 이거로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경우여서 별도의 챕터로 공부할 건 아니겠고요. 7장까지 내용 안에 중소기업 특례사항이 한두 가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때 중요한 것들 몇 개 정리해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